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 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당국의 푸른 목소리 DKBS에서 보내드리는 3월 4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당국.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3월 4일 수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안유리입니다. 대전을 입다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경기도 신규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6년 원격 수업 학생 모니터링단 노이즈 워처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6년 상반기 한미대학생 연수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대전을 입다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자격은 개인 또는 팀 단위의 전국민 누구나이며 공모 주제는 대전 관광, 문화, 도시를 표현한 반팔 티셔츠 디자인입니다. 공모 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티셔츠 이미지 파일과 출품 지원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신규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자격은 노인 일자리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며 공모 주제는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입니다. 공모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며 공모 방법은 공모 신청서와 공모전 제안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원격 수업 학생 모니터링단 노이즈 워처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니터링 대상 강좌 중 본인이 수강 신청한 강좌가 있는 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3월 16일까지입니다. 활동 내용은 온라인 강좌 수업을 매주 수강한 후 영상의 화질과 음질 상태 확인이며 신청 방법은 별도의 URL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한미대학생 연수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미국 비자 발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며 지원 기간은 3월 1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활동 내용은 어학연수와 미국 내 기업에서 인턴십이며 신청 방법은 당국대학교 웹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당국대학교 방송국에서 제48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기술부이며 이육학번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천안 DKBS SNS에 게시된 네이버 폼을 통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하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엑소의 파워와 로고송 듣고 대한민국 각종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코너 사건 파일 DKBS로 돌아올게요. 머뭇거리지만 몸은 자 시간이었어 너의 미래는 바로 상상을 달렸어 두려움 따윈 버려 우린 그래도 돼 모든 열쇠는 너에게 잠들지 않아도 꿈꾸던 널 잊지 않기를 바래 오늘 우리 함께 신나게 한번 불태워볼까 꼭 하나 된 feeling So turn me up We got that power 네가 나를
my stop 시간은 가 지금도 틱탁 We take shots We take shots 떠나자 우리가 bang pow 이어폰 달고 흘러 나오는 멜로디로 시끄러운 손 잡고 볼륨은 up high We got that power every time 힘들지 않아도 꿈꾸던 널 잊지 않기를 바래 오늘 다시 함께 신나게 한번 불태워볼까 꼭 하는 feeling So turn me up We got that power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on We got that power 네 음악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on 지쳐버리는 그날이 오면 기억해 baby 아름다웠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네 안에 있다는 걸 Oh we got that Oh we got that yeah Oh yeah We got that We got that power 이 음악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나나나나 Turn the music up 나나나나 We got that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사건 파일 DKBS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각종 범죄 사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계신가요? 희미해진 발자국과 감춰진 알리바이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버린 범인의 민낯을 추적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까지 이제 저와 함께 사건 파일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파일 DKBS의 프로파일러 안효림입니다. (2018년 6월) 서울 중랑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부산에 간 남편 김씨가 3일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성인 남성의 실종 신고라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 이틀 후 김씨의 아들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제가 방금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는데요.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이틀에 걸쳐서 무려 800만 원이나요.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생각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라진 김 씨는 부산에 가기 전날 아는 동생 박 씨를 만났는데요. 술을 마신 김 씨는 박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부산에 간다고 연락하고 잠적한 것이죠. 실종 전까지는 연락이 잘 됐던 김 씨라 경찰은 확실한 단서부터 조사하기로 해요. 바로 은행 CCTV를 확인했습니다. 김 씨 통장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은행 CCTV를 확인했죠. CCTV 영상엔 의문의 여성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김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대로 놓치는 건가 생각했던 순간 경찰은 은행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앞에서 여성이 우산을 펼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건물 앞에서 우산을 펼쳤다면 그곳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건물은 바로 고시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안에서 그녀를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 건물 4층에 있는 유일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건물주가 CCTV 확인을 거부합니다. 경찰은 강력사건이기에 시간이 지체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며 강력하게 부탁했고 결국 건물주는 확인을 허락하죠. 어렵게 구한 CCTV 안에는 여성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그런데 경찰의 눈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카메라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경찰은 수상한 나머지 CCTV 영상을 계속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건물에서 사라진 여성과 이 남성이 동일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남성은 고시텔에 살고 있던 게 아니라 여장을 위해 건물에 들어왔던 겁니다. 영상 속 여성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죠. 바로 실종된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박 씨. 경찰은 박 씨를 조사할수록 드러나는 수상한 기운의 싸움을 느낍니다. 그는 주소지 불분명의 수배 중이었고 다른 전과까지 있었어요.
김 씨와 함께 있던 CCTV를 확인해 보니 박 씨는 건물 영상에 찍힌 그 남자였습니다. 박 씨의 거주지를 파악한 후 CCTV를 열람해 봤는데요.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김 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김 씨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경찰은 이 장면을 확인하자마자 집으로 들어오는 박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 당시 박 씨는 경찰한테 구매한 물을 들어달라고 하는 등 태연하게 경찰차에 탑승하죠. 아직 김 씨 실종 사건의 자세한 증거가 없기에 대놓고 박 씨한테 물어볼 수 없었던 경찰은 하나의 필살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박 씨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손길로 그를 잘 타이르기 시작해요. 박 씨는 긴장이 풀렸는지 본인을 타일러준 형사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형사는 일단 김 씨의 행방부터 그에게 물어보죠. 지금 살아있냐고 묻자 그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묻었습니다. 라고요. 김 씨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바로 김 씨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박 씨가 김 씨를 묻었다는 얘기를 듣고 온전히 잘 묻어드렸냐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잘났습니다. 라고 했죠. 결국 박 씨는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겁니다. 과연 김 씨와 박 씨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다시 김 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날 김 씨는 박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내 여자친구를 지켜봐왔거든. 염치 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나에게 그 친구 양보해줄 수 없을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사실 박 씨에게는 5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김 씨가 그 여자친구를 말 그대로 자신에게 양보 좀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자친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박 씨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막무가내로 여자친구 좀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해요. 물론 이 이야기는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랍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때만 해도 큰 싸움은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씨가 아침에 나갈 채비를 하며 박 씨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생, 어제 내가 한 말 농담 아니야. 여자친구 양보해주면 200만 원 줄게. 라고요. 그러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답니다. 그 대화에서 김 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거죠. 결국 화가 난 박 씨는 칼로 김 씨를 찌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해요. 돈을 노린 범죄인가 싶었지만 김 씨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살인 또한 박 씨는 완강히 부인했죠. 아내에게 부산에 간다는 메시지도 그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 씨를 살해한 후 무려 4일간 시체와 함께 생활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체가 부패하자 견디지 못하고 토막낸 후 나누어 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로 수락산의 말이죠. 박 씨는 현재 징역 30년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이름은 수락산 토막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 파일 어떠셨나요? 그럼 노나의 슈퍼스티셔스 보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 사건을 파헤쳐 보러 올게요. 안녕.
too ambitious, but I'm standing on my business and I'm killing this. Yeah, I'm fearless. I don't ask for forgiveness. I'm just another princess. Wishing for something different. Now watch me do it all, do it all, do it all. Yeah, take it all, take it all, take it all. 'Cause I know there ain't nothing better than living my fantasy life. Maybe that's why I'm superstitious.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동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서윤, 기술 조수빈, 진행 안효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